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실시되었던 두 번째 과목인 집단상담론에 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과목 3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상담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시험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시험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정확하게 답이 딱 보이지는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말했다든가 누구의 이론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집단 상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좀 폭넓게 그리고 좀 깊이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하신 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 2014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답이 나오는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 시 집단 상담자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5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원들의 반응을 보일 때까지 잠시 기다려준다라고 해서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텀을 줌으로 해서 섣불리 좀 성급하게 상담자가 먼저 개입을 하는 진행자가 먼저 개입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좀 기다려주면서 상호간에 어떤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집단 중기에 집단원들의 진술에 일일이 반응한다. 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죠. 일반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일어나는 반응은 괜찮습니다만은 진행자가 직접적으로 막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면 소극적으로 집단에 참여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한다. 지속적으로 권유한다는 말 자체가 그 참여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시기를 택해서 또 시간을 택해서 또 방법을 택해서 권유하는 것이 좋고, 자꾸만 지속적으로 권유한다는 것은 오히려 참여자에게 오히려 더 위축되게 하고 위화감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죠.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번 읽어보면 그죠? 우리가 상식으로도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집단 이론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2번 문제입니다. 생산적인 집단 행성을 방해하는 집단원의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집단원의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요. 2번에 볼까요? 나무님 이야기에 내가 막 눈물이 나고 슬퍼요. 아마 참여자의 별칭이 나무인 것 같습니다. 나무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나고 슬퍼진다. 이거 하나의 공감하는 태도죠.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죠. 오히려 더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 바다님은 혀를 제멋대로 놀리는 게 문제야. 이거 뭐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감정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피해야 되는 그런 언어적인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현실치료 집단 상담에서 집단론의 바람이나 욕구 충족의 효과적인 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우리가 현실요법, 현실치료라고 해서 윌리엄 그레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러한 현실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봅니다. 가와 나는 일단 놔두고요. 다와 라를 볼까요? 결과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다. 현실치료는 철저하게 인지적 접근을 한과 동시에 과정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상담 방법이고요. 라 보면 집단원의 감정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현실요법은 인지적 접근입니다. 코그니티브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서 인지적 접근이 좀 더 중시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와 라는 좀 틀린 말이고요. 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 라고 해서 현실요법은 아주 짧게 강렬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 나 보면 적극적인 실행이 용이하다라고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가볍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에 어떤 과제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맞는 문장이고요. 34번입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집단 상담의 단점, 장점 이런 부분의 문제에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죠. 아주 스테디한 그러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옳은 것입니다. 2번에 보면 소속감이 생기고 동료의식이
발달한다. 아마 아유 죄송합니다. 집단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동료의식 또는 집단의 역동성, 우리가 또 친밀 어떤 그 풍토라고 그러죠. 친밀 우리가 집단 풍토가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할게요. 그 다음에 35분입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에서 저항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모두 고른 것. 자,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내담자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했는데요. 상담 도중에 보여주는 내담자의 저항의 행태는 일반적으로 침묵하거나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끊임없이 막 자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상담자가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을 하거나 또는 단순히 뭐 사교적 분위기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는 그런 행동들, 보통 뭐 자아방어기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인데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저항의 행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분의 답은 5분입니다. 그 다음에 36분입니다. 베이지 가이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라자루스의 인지적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고,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이 베이직 아이디 모델을 적용하여 집단원의 문제를 도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가 볼까요? 가는 A. 보통 이게 여기서 베이직에서 말하는 A는 에이펙트라고 해서 팩트라고 해서 정서, 정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A는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이 내용은 A의 내용이 아니고 제일 앞에 나오는 B, 비헤이버, 행동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는 맞지 않고요. 나 I 같은 경우는 이미지니까, 그죠?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는 장면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D는 식욕이 없다. 보통 뭐 우리가 드라그라고 해서 약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는 얘기고, 그 다음 C는 인지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그니티브, 그래서 부모의 이혼을 자기 탓으로 인지하는 뭐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해 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와 다와 라는 맞는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7번입니다. 집단 상담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집단 상담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내용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지를 사용할 것인가, 누가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상담의 결과로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바랄 수 있는가, 또는 평가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집단의 규칙을 해야 된다. 이것은 미리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집단의 규칙이라든가 구조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산 내용으로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집단의 구조 또는 행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단의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나 행태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요. 가에 보면 1번에 보면 구조화 집단은 과정 중심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화 집단, 우리 일반적으로 뭐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반구조화 집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조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상담하기 이전에 주변적인 요소든 핵심적인 요소든 미리 사전에 다 세팅되어 있는 거죠. 다 말 그대로 잘 짜여져 있고 뭔가 어떤 특정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집단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심보다는 오히려 결과 중심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집단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문장이 좀 틀린 거고요. 나머지 2, 3, 4, 5는 맞는 문장이니까 여러분도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윤리적 행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행동, 어긋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번에 볼까요?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서 자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실을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께 알린다. 담임 교사에게 알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물론 뭐 상담의 내용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비밀의 어떤 그러한 의무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자살과 같은 이러한 매우 중차대한 내용이 있었을 때는 상담자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40번입니다. 집단 상담 기술과 그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다양한 기법들이 되는데 이러면 개방적 질문이죠. 지금 기분이 슬픈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슬픈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내담자들은 뭐죠?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사실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개방적 질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지금 기분이 슬픈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폐쇄적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개방적 질문을 한다 그러면 지금 기분이 슬프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슬픈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 슬픈 이유를 또 내담자가 얘기하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한 질문이 좋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고요. 4번에 볼까요? 해석. 다른 친구들이 고통스러웠던 얘기를 할 때 계속 달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요? 라고 해서 어떤 집단 내에 또 다른 어떠한 참여자의 어떤 독특한 행동이나 태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줌으로 해서 당사자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이러한 어떤 기법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4번의 내용이 가장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5번 같은 경우 직면이라고 해놓고 설명하기를 아까 민준이도 송이처럼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민준이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연결짓기라고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얘기한 내용과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과의 어떤 공통점을 연결해 줌으로 해서 집단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친밀감, 공통성, 동질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기법으로서 연결짓기를 설명한 내용인데 직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1번입니다. 교류 분석 집단 상담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교류 분석 우리가 에릭 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류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교류 양식 또는 우리가 상호 관계에 관한 것들인데 상부적 관계라든가 암시적 관계라든가 암시적 교류라든가 또는 교차적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양식이 나오는데 이분에 보면 게임은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의 교차적 교류 양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릭 번 이론에서 게임, 라켓, 스트로크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감추고 겉으로 좀 교훈 영색하는 이러한 교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죠? 암시적 교류 내지는 우리가 또 저의가 있다. 바닥에 깔려있는 다른 뜻이 있다고 해서 저의적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게임은 교차적 교류가 아니라 암시적 또는 저의적 교류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입니다. 게슈탈트 집단 상담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게슈탈트 집단 상담 이론입니다. 통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요소로서 접촉을 통한 통합을 얘기하고, 그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집단원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5번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입각하여 과거는 다루지 않고 현재만 다룬다. 또 현재를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게슈탈트 이론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현재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무시하지는 않고요. 과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탐색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집단 상담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역동의 집단 상담자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루기 어색하고 힘든 주제는 비밀 유지의 문제가 되므로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뤄야 되는 문제는 다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집단 상담자는 집단 분위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집단에서 이루어져야 할 집단 목표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 아니죠.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지 기능과 과업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 특징 중 하나가 유지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상담자는 아주 민감한 분위기의 어떤 변화에도 잘 반응을 해서 그 집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3번 한번 볼까요? 어떤 집단원이 제안한 의견이 계속해서 묵살당하게 되면 집단 상담자는 이 사실을 감지하고 당사자와 집단을 도와준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참여자가 어렵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꾸 무시당하게 되면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겠죠. 그야말로 어떻게 되나요? 위축되고 그야말로 소극적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감지가 되면 빨리빨리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얼른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번은 적절한 하나의 대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개인심리학적 집단상담 기법에 관한 설명과 그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가는 문제 또는 정상에 대한 집단원의 저항에 대항하지 않고 문제에 편성하게 하는 법이라고 해서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더 하게끔 함으로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이 역설적 기법이고요. 두 번째 나아보면 집단원에게 행복한 경험과 불행한 경험을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고 그 경험과 관련된 감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기법. 우리가 예를 들면 행복했을 때 빨간 단추, 예를 들면 불행했을 때 까만 단추 이렇게 누르게 함으로 해서 그 활동 그 자체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또 상담을 이어나가는 것이 보통 단추 누르기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집단원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나 목적을 드러내어 집단원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방식으로서는 스프의 침뱉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번입니다. 인간 중심의 집단 상담자의 개입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인간 중심 상담에는 우리가 칼 로저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마 보시게 되면 상담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도 집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보통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능력이랄까 그죠? 또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주 큰 그런 기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도 이러한 집단은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와 마가 맞는 얘기고 나와 다와 라 같은 경우 특히 라 같은 경우 어떤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획된 방법을 사용한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의도된 것 또는 이렇게 상담자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 이런 것들은 조작하는 것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니까 그러한 이론에 기초한 집단 상담자의 태도도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죠. 46번입니다. 심리극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 답은 4번의 이중자아가 아니고 보조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7번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표출된 갈등을 중재하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2번에 보면 갈등 관계의 집단원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게 한다. 그럼 끝날 때까지 안 보게 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적절한 방법에서 찾아서 대면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죠. 48번 문제입니다. 집단 발달 단계의 특징을 발달 단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인데요. 보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다입니다. 처음에는 집단 간의 낮은 신뢰감이나 처음 보니까 서로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집단 상담자에 대한 도전이나 저항과 같은 이런 행동도 보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활동지에도 자꾸 의문을 던지고 자기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상담 자체가 조금 매끄럽게 못 들어가는 이러한 단계가 진행되다가 이제 서로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어떤 취지를 알게 되면 강한 집단 응집력이 생기게 되고 상호간의 피드백도 교환하는 그러면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또 그러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개인마다 복잡한 감정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소극적 참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물론 적극적인 참여도 있겠지만 또 소극적 참여도 마지막에 또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48번에 바르게 나열한 것은 4번에 해당되는 다, 라, 나, 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 특성이 나타나는 집단 발달 단계에서 집단 상담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로 옳은 것은 자 어떤 단계냐면 좌절을 극복하고 분리에 대한 감정 다루기 다시 이제 헤어지는 것에 대한 그 다음 집단에서 다루려고 했던 문제를 완결하는 그야말로 뭐죠? 마지막 종결 단계 마무리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보기에 4번에 보면 집단원들의 변화를 강화하고 특별한 기술들을 다양한 일상에서 적용시키도록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적 효과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일상에서 적응해 나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말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될 올바른 활동 내용이 바로 4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50번입니다. 집단 응집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 모두 고른 것은 가,
다고요. 라에 보게 되면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단 응징력이 아니죠. 초기에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집단 상담자가 사용한 상담 기술은 집단원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는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상담자는 아버지에 대해 사랑과 미움의 양가 감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두 감정을 동시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너 스스로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 양가 감정에 대한 부분을 좀 명료하게 해주는 이러한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학교 장면에서 집단 상담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교내외 구성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금방 답이 보이는 건데요. 1번 볼까요? 학부모에게는 홍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내 구성원들에게만 집중 홍보한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학부모님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반드시 이렇게 사전에 연락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53번입니다. 청소년 집단원의 문제 행동과 그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대처 방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두 번째 2번에 보면 소극적 참여라고 해서 지루함으로 인해 침묵할 때에는 숙고한 후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자, 지루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해당 참여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심사를 찾아서 얘기하고 활동지를 또 발굴을 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야지 뭐 숙고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루한 상태가 개선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심사 또는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발굴을 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개인 상담에 비해 집단 상담 장면에서 활용도가 더 높은 상담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렇게 해서 개인 상담에서 볼 수가 없는 집단 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보기에 보면 나와 마입니다. 차단하기. 어떤 사람이 자꾸만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 그 다른 사람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단하는 기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기라고 해서 공통점을 찾거나 동질성을 찾게 하는 기법들 참여자들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의 상담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55번입니다. 공동 상담자 활용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집단 상담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이 진행할 때도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 어떠한 장점이 나오냐면 그 보기에 나오는 가나다라 전부 다 장점입니다. 어느 하나 뺄 거 없이 다 맞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번입니다. 개방 집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개방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진행 도중에 사람이 빠지거나 들어오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 해서 특정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방적 집단의 또 단점으로 보면은 집단 응집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의 보기는 틀린 거고요. 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집단 상담의 행태는 보통 개방이 아니고 폐쇄적인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새로운 집단의 참여와 탈퇴가 어렵다. 이것은 폐쇄적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역시 맞지 않고요. 5번에 볼까요? 새로운 집단원 참여에 따른 집단 구조의 불안정성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집단 구조가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가가 갖춰야 할 전문적 자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볼까요? 치료적, 예방적, 발달적 집단을 동일한 관점에서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치료적이든 예방적이든 교육적이든 또 지시적이든 발달적인 집단 이렇게 유형별로 또는 내용적으로 다를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8번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개인 상담에 비해 집단 상담이 지니는 장점을 모두 고르는 것 해서 역시 주어진 가나다라 모두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읽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뭐 제가 설명드릴 수도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59번입니다. 다음은 집단 상담자의 피드백 내용이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적용한 원리는 해서 비효과적인 피드백, 바다님
다른 집단원들을 쳐다볼 때 왜 곁눈질을 하고 흘겨보고 그래요? 그런 행동은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태도 같아요. 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막 뭐랄까 평가해버리는, 도덕적으로 비난해버리는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효과적인 피드백은 바다님, 다른 집단원을 볼 때 똑바로 보지 않고 자주 곁눈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런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함으로 해서 지각된 사실적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하는 어떤 도덕적 판단 또는 평가 또는 진단하는 행동들은 좋은 피드백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효과적인 피드백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지적해 주되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느끼게끔 해주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집단의 목적을 집단 상담자 수준의 언어로서 설명한다. 이건 안 되죠. 참여자의 수준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집단원의 연령이 어릴수록 집단 규모를 크게 한다. 어릴수록 집단은 소규모로 해서 접촉면을 많이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고요. 3번입니다.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집단 초기에서 깊은 자기개방을 중요한다. 초기에 깊은 자기개방 잘 되지도 않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집단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나 초기에 아주 깊은 자기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래서 잘못하면 저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입니다. 4번에 보면 집단원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종용한다. 뭐 내용만 읽어봐도 이건 뭐 적절하지 않는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5번, 미성년자의 집단 상담 참여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60분 문제는 사실 뭐 한번 읽어봐도 금방 답이 보이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집단 상담론은 사실 이해력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시고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